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프리카의 여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캐서린 헵번이 주연한 여주인공이 독일군과 맞서 싸우는 그 아프리카 여왕이라는 표현은 이 험프리 보가트가 몰던 배의 이름입니다. 아주 낡은 배. 아프리카의 여왕 캐서린 헵번. 저는 요즘 강경화 외무장관이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아프리카의 이상한 소녀, 외로운 소녀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수개월 전에 계획된 순방을 바꿔야 됐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외교부 장관이 갑자기 그것을 취소를 하게 되면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지도자들과의 약속의 문제, 그 나라와의 외교적인 문제, 이런 부담도 있고, 무엇보다도 일본에게 한국이 처음부터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것에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방하는 모습 또는 외교부에서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평소에 보여준 무능과 이 감성팔이 외교의 처신으로 봤을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화의 무능. 첫 번째, 6월 25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보복 조치를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논란이 이렇습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 같은 국회의원은 그렇다면 우리가 외교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이냐, 외교장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 전쟁이라도 벌이겠느냐,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뻥소리를 치고, 그로부터 며칠 후 바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그 큰 소리 쳤던 이 강경화 장관은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그가 겨우 한다는 맞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의 억울한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폼페이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폼페이오가 이해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정도입니다. 물론 외교적인 수사로 이해라는 표현을 외교부에서 썼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폼페이오를 포함한 폼페이오, 그리고 지금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동아태 담당 차관보 스티브 웰, 그리고 이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이 사람들의 얘기가 다 공통적으로 이미 미국 정부가 입장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최악으로 변지기 전까지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폼페이오를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차제에 일본이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본때를 한번 보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의 생각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지난 6월 말에 G20 외교 참사. 참으로 한일 정상회담도 일본이 거부해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주최국과 참가하는 주요한 이웃나라의 한국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이런 외교적인 망신,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일본 외상과 전체 외교장관 만찬이 끝난 다음에 잠깐 회동했다고 외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형식도 아마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형식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강경화 외교장관이 원한 것이겠죠. 그런데 제대로 어떤 그 예우받지 못한 형식으로 만난 것일 텐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일본에 대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서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입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 일본 기업이 돈을 내서 일본 기업의 돈도 배상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다 라는 것이 일본의 논리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줄기차게 거절해왔던 안을, 일본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 G20에 가서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안을 또 버젓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 외교부는 강 장관의 아프리카 순방에 대해서 요란한 보도자를 처음부터 냈습니다. 에티오피아, 가나, 남아공. 에티오피아는 현재 아프리카 연합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합체의 의장국이고 남아공은 내년의 의장국입니다. 또 남아공은 한국의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이고, 가나는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나라 이런 식의 보도자를 냈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고 있는 나라 이런 식의. 그런데 이 나라들을 만날 때마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체제에 관해서 이들 나라가 지지를 표명했다라고 하는 진짜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프리카 이 나라가 전부 54개인데 이들이 모두 유엔의 회원국이다. 아니 그런데 그런 숫자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 1970년대, 80년대처럼 무슨 비동맹회의 이런 한국과 북한 간의 갈등이 첨예화해서 비동맹회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표결 대결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나 무슨 남북 대화에 관해서 유엔에서 표결이 벌어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해서 지지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변만 포기하면 이것이 이 비핵화의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들이 지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한 되돌릴 수 없는 충분히 검증 가능한 이 비핵화,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이 비핵화를 이들 아프리카 나라들이 지지한다는 뜻입니까? 네 번째, 대통령에게 전혀 진언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외교부 장관. 아니, 진언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아예 무슨 강경화 장관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서 감상벌이 외교를 주도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강 장관 후보가 됐을 때 청문회에 위안부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청문위원이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보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집, 나눔의 집을 방문하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크게 반기면서 이 배지를 다뤄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외교부 장관이 되면 한일 간의 외교 강화가 가장 중요한 외교 과제 중에 하나가 될 터이고, 자,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애써 마련한 해결책,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그런대로 잘 이끌어 가서 이 위안부 문제를 이제는 덮고 미래로 나가는 한일 간의 외교 관계를 추진을 해야 되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아파하고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를 국회 청문회에서 버젓이 위안부 배지를 달고 나옴으로써 자극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피해자의 관점.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폐기를 하고 저런 식으로 또 한일 관계를 굉장히 악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이 감성팔이 외교, 이것이 강제징용 사태에 관한 한일 간의 외교적 해결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지금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본의 보복 사태를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강 장관의 아프리카 순방에 관해서 네티즌들은 또 일부 이 비판적인 인사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다음 국빈 방문지, 다음 국빈 방문 대상 국가를 선정하러 그들과 협의하러 아프리카를 간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 조롱과 비아냥을 해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아프리카 방문은 수개월 전에 계획된 것이고, 그리고 또 남아공에서 이 재외 아프리카 주재 공관장 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그것을 주관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런 조롱과 비아냥을 하는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올해만 들어서 9개 나라의 국빈 방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북유럽 3국. 외교는 이렇게 망쳐놓고, 나란 일은, 국가는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이 대통령 부부가 국빈 놀이를 즐기는 이런 나라의 대통령 부부의 여행사 사장 역할을 하는 이런 외교부 장관, 아프리카의 외로운 소녀, 아프리카의 떠도는 소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는. 감사합니다.